한국인 엔지니어가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와중에 열차에 일부러 모래를 쏟아붓자 우즈베키스탄 결정자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온 50도 모래 폭풍 경고가 있는 날. 예정된 도착 지점에는 단 한 대만의 열차만 정확히 도착하였습니다. 왜 우즈베키스탄은 시속 320km 스페인 열차, 시속 330km 프랑스 열차를 버리고 겨우 250km의 한국 열차를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장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1분이면 가능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앨리스 슈로더입니다. 세계은행에서 15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지만 우즈베키스탄만큼 답답한 현장은 처음이었어요. 2024년 7월 타슈켄트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뜨거운 열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기온이 45도를 넘나들고 있었죠. 저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프로젝트 실사차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제가 목격한 건 참담한 현실이었어요. 타슈켄트 중앙역에 도착했을 때 승강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땀에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스페인제 탈고 열차가 또다시 고장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 달에만요. 또 고장입니다. 슈로더 여사. 통역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승강장을 걸으며 사람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짜증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냥 체념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너무 당연해서 화낼 기력도 없다는 듯한. 열차 정비소로 향했을 때 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이 고장난 열차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물었더니 샤크조드라는 기술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설계도를 볼 수 없습니다. 스페인 회사에서 기밀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고치시나요? 전화해서 스페인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 일주일 걸려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 열차인데 자기가 고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비창 한쪽에서는 또 다른 기술자가 녹슨 부품을 들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자이아라는 여성 기술자였습니다. 이 부품도 스페인에서 주문해야 해요. 가격이 원래 부품값의 3배거든요. 3배요? 네, 독점 공급이라서요.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종속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열차를 샀지만 그 열차의 주인이 될 수는 없었던 거죠. 오후에 타슈켄트 시내를 돌아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대중교통이 마비될 때마다 시민들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택시비가 평소의 2배로 뛰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속철도가 생긴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이렇게 자주 멈출 줄은 몰랐죠. 차라리 예전 기차가 나았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떠올랐어요. 멋진 시설은 지었지만 현지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없는 것들. 겉보기에는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의존을 만들어낸 것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고.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넘기는 조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우즈베키스탄 교통부 장관을 만났을 때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번 고속철도 입찰에서는 기술 이전을 필수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설계도 공개, 부품 국산화, 기술자 교육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요. 장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우즈베키스탄이 진짜 자립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입찰이 시작됐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기술을 파는 게 아니라 기술을 넘긴다는 이례적인 조건이었죠. 입찰 공고가 나간 지 일주일 만에 각국 대표단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타슈켄트 하얏트 호텔 로비에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먼저 온 건 프랑스 팀이었습니다. 루카스 베르나르가 이끄는 알스톰 대표단이었죠. 정장 차림의 10명이 캐리어를 끌고 나타났을 때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마치 패션쇼장 같았습니다.
슈로더 여사, 만나서 반갑습니다. 루카스가 제 손에 키스하려 들었어요. 저는 재빨리 손을 빼며 악수로 마무리했습니다. 첫인상부터 별로였거든요. 다음 날 프랑스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들과 제가 참석했습니다. 루카스는 정말 화려한 쇼를 펼쳤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프랑스의 자존심 태제베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은색 열차가 나타났어요. 시속 320km로 달리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위원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죠. 정시율 99.8%, 세계 최고 수준의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비즈니스석에서는 와인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루카스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어요. 물론 럭셔리한 인테리어도 빼놓을 수 없죠. 프랑스 디자이너가 직접 설계한 시트입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겉모습 얘기만 계속하고 있잖아요. 기술 이전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더니 루카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 그 부분 말씀이시군요. 당연히 운영 교육은 제공합니다. 2년간 말이죠. 설계도 공개는요? 설계도는 절대 기밀입니다. 이건 프랑스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대신 유지 보수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결국 똑같은 얘기였어요. 기술은 주지 않겠다는 거죠. 이틀 후에는 일본 대표단이 왔습니다. 신칸센으로 유명한 그들답게 정말 정중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50년간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독일 팀도 비슷했어요. 아이체의 기술의 우수성만 강조할 뿐 기술 이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나오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모두 똑같았거든요. 기술은 팔지만 가르쳐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쪽에서 온 한 인사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슈로더 여사, 잠깐 얘기 좀 해요. 호텔바에서 만난 그는 술을 마시며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저희가 따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아시잖아요. 이런 큰 프로젝트에는 항상 여러 비용이 들어가죠. 컨설팅 비용이라고 해두면 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미션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며칠 후 우즈베키스탄 위원들과 중간 회의를 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프랑스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루카스 씨가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한 위원이 말했어요. 프랑스 기술은 검증됐으니까 안전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위원도 동조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 현혹되고 있구나. 그날 밤 샤크조드를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슈로더 여사, 결국 또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멋진 열차는 오겠지만 저희는 또 구경만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온 나라들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은 못 준다고요. 그럼 저희는 영원히 남의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거잖아요. 샤크조드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한국 대표단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습니다. 어차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측에서 보낸 사전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화려한 마케팅 자료 대신 현장 사진과 열차 해부도가 들어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 다를까요? 아니면 똑같은 장사치들일까요? 곧 알게 될 일이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팀들처럼 대규모 수행원이 올 줄 알았는데 딱 5명이 내렸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박도헌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뭔가 달랐어요. 다른 대표들처럼 비싼 정장을 입지도 않았고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거든요. 그냥 깔끔한 단벌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슈로더 여사님. 박도헌입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거칠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신뢰감이 들었어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박도헌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프레젠테이션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똑같은 얘기하면 시간 낭비잖아요. 우리는 다른 얘기를 해야죠.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이 사람 정말 다르네. 다음 날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박도헌을 보고 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른 팀들과 비교해서 너무 소박해 보였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도헌이 인사를 하더니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우린 것보다 속입니다. 속이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뭔 소리인가 하는 표정들이었거든요. 박도헌은 스크린 대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열차 부품이었어요. 이게 KTX 이음의 필터입니다. 사막에서 쓰라고 특별히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동료가 모래를 담은 통을 꺼냈어요. 지금 여기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의실에서 직접 실험을 한다고요? 모래를 뿌리면서 필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줬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무리 모래를 뿌려도 필터가 막히지 않았거든요. 다른 필터들은 이렇게 됩니다. 이번엔 유럽제 필터를 보여줬어요. 몇 번 모래를 뿌리니까 금방 막혔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건가요? 샤크조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도헌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려고 왔죠. 이걸 보세요. 이번엔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그려진 도면이었어요. 이 모든 설계도를 드립니다. 부품 하나하나까지 전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은 아무렇지도 않게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박도헌이 손전등을 꺼내더니 샤크조드에게 건넸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차량 하부까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샤크조드가 손을 떨며 손전등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차 모형 아래쪽을 비춰봤습니다. 정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이 고치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구나 싶었거든요. 박도헌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함께 만든다고요? 네, 우즈베키스탄 기술자들의 의견도 설계에 반영할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나라 열차가 되려면 여러분 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자이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어요. 저희 의견도 정말 들어주실 건가요? 물론이죠. 이 사막을 가장 잘 아는 건 여러분이니까요. 그때 위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책임질 수 있어요? 박도헌이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이 직접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박도헌과 따로 얘기를 나눴어요. 다른 나라들과 정말 다르시네요. 당연히 달라야죠. 우리도 남의 기술에 의존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이건 수출이 아닙니다. 공동 제작이에요. 박도헌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우즈베키스탄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샤크조드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슈로더 여사, 한국 사람들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줘요. 기술을 배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달라질 것 같다고. 한국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 날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위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왔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가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프랑스 대표 루카스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했거든요. 슈로더 여사, 커피 한 잔 어떠세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루카스는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한국팀 인상 깊으셨죠? 네, 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루카스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은 위험해요.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검증된 기술일까요? 검증이요? 유럽에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어떤가요? 사막에서 제대로 테스트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뭔가 한국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쉽게 기술을 준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현실을 봐야죠. 세계은행도 안전한 선택을 원하실 테고요. 루카스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참 불쾌했어요. 그날 오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교통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한국 반대 문건이 유출됐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관이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문건에는 한국 기술의 문제점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한국 KTX는 사막 환경 경험 부족, 기술 공개는 품질 저하를 의미, 유럽 기술이 더 안전함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죠? 제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루카스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샤크조드와 사이모프를 따로 만났어요. 정말 한국 기술이 어떤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었거든요. 슈로더 여사, 우리도 고민이 많아요. 사이모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정말 좋은 건지 확신이 안 서거든요. 문건에 나온 얘기들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럼 직접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한국 팀이 가져온 자료들을 밤새 분석해 봅시다.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밤샘 분석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설계도와 시험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데이터가 정말 탄탄했거든요. 이 필터 시스템 정말 대단하네요. 샤크조드가 감탄했어요. 사중 필터링이라니. 이 정도면 어떤 모래 폭풍이 와도 버틸 수 있겠어요. 사이모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사막에 모래가 들어가도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설계됐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분석이 끝났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문건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이모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은 오히려 사막 환경을 더 잘 고려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럼 왜 그런 문건이 나온 걸까요? 제가 물었더니 샤크조드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누군가 우리를 속이려고 한 거죠. 한국을 떨어뜨리려고 말이에요. 그때 사이모프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슈로더 여사, 한국 사람들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뭐가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설계도도 보여주고 의견도 물어보고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그냥 돈 내는 고객으로만 봤거든요. 맞아요. 샤크조드도 동조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질문을 하면 귀찮아했어요. 그냥 우리가 하는 대로 하라는 식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박도원 씨는 달랐어요. 우리 질문에 하나하나 성의껏 답해줬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문건을 퍼뜨린 사람의 정체를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루카스를 다시 만났어요. 어젯밤 한국 자료 분석해봤어요. 아, 그래요? 어떻던가요? 루카스가 기대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문건에 나온 내용들과는 정반대였어요. 루카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누군가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뜻이에요. 루카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이런 더러운 경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진짜 기술로 승부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문건 유출 사건 이후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그때 박도헌이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슈로더 여사,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요? 테스트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사막에서 테스트해보자는 거예요. 박도헌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어요. 보통은 계약 후에 테스트를 하는데 계약 전에 먼저 보여주겠다는 거였거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실패하면? 그럼 저희가 포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의심을 완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이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우즈베키스탄 위원 전원이 한국에 초청됐어요. 저도 함께 갔습니다. 목적지는 경기도 오산에 있는 철도기술연구원이었어요. 이게 사막 모래폭풍 챔버입니다. 박도헌이 거대한 실험실을 보여줬어요. 정말 컸어요. 실제 열차 한 량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사막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기온 50도, 6시간 연속 모래 분사까지 가능합니다. 샤크조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50도까지 올라가요? 네, 우즈베키스탄 여름보다 더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실험이 시작됐어요. 먼저 유럽제 열차 부품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온도를 45도로 올리겠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프랑스제 필터가 모래에 막히기 시작했어요. 독일제는 어떨까요? 독일제 브레이크 시스템도 30분 만에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모래가 들어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위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동안 믿고 있던 유럽 기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다니. 이제 KTX 이음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한국 열차 차례였어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온도 50도로 설정합니다. 모래 분사기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가 쏟아졌거든요. 마치 실제 사막의 모래 폭풍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KTX 이음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필터가 4개나 돼서 그런지 모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시스템은 어떤가요? 정상입니다. 모래가 들어가도 자동으로 청소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어요. 6시간이 지났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어떤가요? 내부 온도 22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자이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우리 사막에서도 문제 없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통신 시스템까지 테스트했는데 모래 폭풍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사이모프가 물었어요. 박도헌이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필터가 사중으로 돼 있어서 아무리 미세한 모래도 막아내요. 그리고 브레이크에는 자동 청소 시스템이 달려 있고요. 냉각 시스템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거예요? 사막용으로 특별히 개발한 거예요. 외부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도 내부는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실험이 끝나고 결과를 정리할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열차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사막을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위원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확신이 서요. 샤크조드가 말했어요. 한국 기술이 진짜네요. 사막에서 멈추지 않는 게 진짜 기술이죠. 자이아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이 열차는 우리 미래예요. 정말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박도헌이 한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기술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나라였구나.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진심으로 나누려 하는구나. 한국에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위원들은 모두 한국 얘기만 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제 최종 결정만 남았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국 테스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드디어 최종 결정의 날이 왔어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프로젝트 최종 계약 회의였습니다. 타슈켄트 국제회의센터에 각국 대표단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팽팽했습니다. 모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발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말하자 루카스가 먼저 나섰어요. 여러분,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고속철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루카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테제베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검증받은 기술입니다.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특별히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가격을 20%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20% 할인이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스페인 대표도 질세라 나섰습니다. 저희는 5년간 무료 유지 보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 교육도 3년으로 연장하고요. 독일팀까지 가세했어요. 아이체의 기술의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추가로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마지막에는 돈 얘기로 귀결되는구나.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위원 중 2명이 갑자기 스페인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역시 검증된 기술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할인 조건도 매력적이고요.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쪽으로 기울었던 분위기가 다시 불안해졌거든요. 박도헌이 마지막으로 발표할 차례였어요. 그는 차분하게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할인이나 덤을 제공하러 온 게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진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하러 왔어요. 박도헌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건 결국 또 다른 의존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전화해야 하고 또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건 다릅니다. 완전한 기술 이전이에요. 설계도부터 제조 노하우까지 전부 드립니다. 샤크조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술자들이 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나라에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때까지 말이에요. 이때 제가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어요. 의장님, 세계은행 입장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했거든요.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봤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어요. 성공한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지인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 프로젝트들이에요. 회의장이 고요해졌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필요한 건 빠른 열차가 아닙니다.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손이 필요해요. 한국만이 그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마무리했어요. 이번 선택은 단순히 열차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선택하는 겁니다. 투표가 시작됐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한국이 될까? 한 명씩 투표용지를 넣었어요. 20분 정도 걸렸나요?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장이 봉투를 열었어요. 한국 11표. 제 심장이 뛰었어요. 프랑스 5표, 중국 2표, 스페인 0표, 독일 0표. 따라서 한국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샤크조드와 자이아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다른 기술자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일부는 울먹이기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어요. 자이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건 수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박도헌도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루카스는 일찍 자리를 떴어요. 패배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축하 파티에서 샤크조드가 제게 말했어요. 슈로더 여사, 정말 고마워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셔서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한 거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구나 싶었거든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계약은 체결됐지만 실제 열차가 달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었거든요. 과연 한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대통령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2024년 11월 타슈켄트 공항에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저도 공식 수행단에 포함돼서 함께 갔어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이번 계약은 단순한 열차 수출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두 나라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력입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열차 6편성의 2년간 유지 보수, 그리고 40명의 기술자 교육까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중소기업 협력 조건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부품 업체들도 참여시키겠습니다. 박도헌이 설명했어요. 단순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이게 진짜 기술 이전이구나 싶었어요. 열차만 주는 게 아니라 관련 산업 전체를 키워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계약식 다음 날 한국 연수팀이 확정됐어요. 샤크조드, 자이아를 포함해서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기술자 40명이 선발됐습니다. 공항에서 배웅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드디어 진짜 기술을 배우러 갑니다. 샤크조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돌아올 때는 우리도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자이아도 설렘 반 긴장 반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뭉클했습니다. 정말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었거든요. 한 달 후 한국에서 소식이 왔어요. 연수팀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밤샘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박도헌이 전화로 말했어요. 샤크조드 씨가 필터 개선안을 제안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더라고요. 정말요? 네, 우즈베키스탄 모래의 특성을 고려한 아이디어였어요.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일방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우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더 놀라운 소식도 있었어요. 자이아 씨가 통신 시스템 다국어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다국어화요? 네,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직접 코딩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샤크조드의 설계 의견을 실제 열차 설계에 반영했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즈베키스탄 열차가 됐네요. 박도헌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사막 환경에 더 최적화됐어요. 샤크조드 씨 덕분이죠. 연수 중간에 샤크조드가 보낸 편지를 받았어요. 슈로더 여사님, 정말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저희를 정말 동료로 대해줘요. 제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실제로 반영까지 해주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이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열차라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6개월 연수가 끝나갈 무렵 졸업식이 있었어요. 저도 한국에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생님입니다. 박도헌이 수료증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이아가 대표로 답사를 했어요. 이제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 기술이라고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한국이 우리를 믿고 함께 만들어준 거예요. 그날 저녁 환송회에서 박도헌이 저에게 말했어요. 슈로더 여사 덕분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셨잖아요. 기술은 나누는 거라는 걸 보여주셨고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싶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연수팀들의 표정을 봤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에 넘쳤거든요.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샤크조드가 말했어요. 우리 손으로 직접 열차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죠. 드디어 첫 번째 KTX 이음이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2025년 6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첫 번째 KTX 이음이 타슈켄트에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타슈켄트 중앙역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을 놓칠 수 없었거든요. 오늘 기온이 42도래요. 샤크조드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래폭풍 예보도 있고요. 자이아가 덧붙였어요. 괜찮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스페인 열차들은 이런 날씨에 늘 고장났거든요. 걱정 마세요. 샤크조드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이 열차는 다르거든요. 저희가 직접 확인했으니까요. 오전 10시 멀리서 은빛 열차가 나타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왔네. 열차가 플랫폼에 서자 문이 열렸어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내부 온도 22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이아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녀는 이제 정식 KTX 이음 기술자가 됐거든요. 첫 번째 시험 운행이 시작됐어요.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344km 구간이었습니다. 저도 첫 승객 중 한 명으로 탔어요. 정말 기대됐거든요. 출발합니다. 샤크조드가 운전석에서 방송했어요.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부드러웠어요.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요. 시속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0km, 150km, 200km. 창밖으로 사막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열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보대로 모래폭풍이 시작됐어요. 창밖이 누렇게 변하면서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예전에는 이럴 때 항상 멈췄는데. 하지만 열차는 계속 달렸어요.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필터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자이아가 승객들에게 설명했어요. 사중 필터가 모든 모래를 걸러내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밖은 모래폭풍인데 안은 조용하고 시원했거든요. 1시간 후 모래폭풍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열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정상이에요. 자동 청소 시스템이 모래를 다 제거했거든요. 샤크조드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2시간 30분 만에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어요. 예정 시간보다 5분 빨랐습니다. 사마르칸트 역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하자 모두들 박수를 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것이 생겼구나. 젊은 엄마는 아이를 안고 열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게 바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거야. 저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자존심이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도 완벽했어요. 궤도 검측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선로 상태를 체크했고 자율 드론이 하늘에서 감시했어요. 통신 시스템도 확인해 볼까요? 자이아가 다국어 안내 방송을 테스트했어요. 다음 역은 지자크입니다. 넥스트 스테이션 이즈 지자크. 영어. 러시아어가 차례로 나왔어요. 자이아가 직접 녹음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이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거라고요. 타슈켄트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어요. 샤크조드가 환호했어요. 완벽한 첫 운행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이 열차는 속도를 판 것이 아니다. 한 나라가 다시는 남의 기술을 눈치 보지 않도록 만들어준 용기였다. 그렇게 썼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타슈켄트 대학교에 한국철도학과가 설립된다는 거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직접 기술자를 키워낼 거예요. 샤크조드가 말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나라에도 우리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샤크조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이건 한국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국이 우리를 믿고 함께 만든 거예요. 지금도 키질쿰 사막 위로 KTX 이음은 달리고 있어요. 뜨거운 바람을 가르며 은빛 궤적을 그리면서 말이에요. 그 철로 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진심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기술을 나누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짜 기술 이전이었어요. 해시태그 아웃트로 1분 분량. 그렇게 KTX 이음은 키질쿰 사막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속도가 아니었어요.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었거든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믿었어요. 그들이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언젠가는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샤크조드에게는 자신감을 주었고 자이아에게는 꿈을 주었어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전체에는 자립의 희망을 선물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타슈켄트 대학교 한국철도학과에서는 새로운 기술자들이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그들이 만든 열차가 중앙아시아 전체를 달릴 날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기술이 있습니다. 독점하려는 기술과 나누려는 기술이죠. 한국은 나누는 기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막에는 단순한 열차가 아닌 한 나라의 미래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42도 폭염 속에서도 거센 모래폭풍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열차처럼 진정한 우정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멈추지 않나 봅니다. 오늘도 은빛 열차는 사막을 가르며 달립니다. 그 안에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려는 두 나라의 마음이 함께 달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진짜 K기술의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여행이었습니다.